자, 안녕하세요. 엄잠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광어 다운샷 로드를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로드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그 테스트 로드가 실제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로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어 다운샷 로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어떤 분은 바닥을 읽는 감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맛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디자인, 무게, 릴시트,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광어 다운샷을 처음 배웠을 때는 무조건 바닥을 벅벅 긁는 방식으로 채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바닥에서 살짝 띄워갖고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초보분들이 바닥을 너무 긁으면 밑걸림에 의한 채비 손실도 심하고 봉돌이 돌을 때리는 것과 광어 입질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장님들이나 사무장님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낚시를 하면서 보면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운용을 하시다가 일정 시간 5초에서 10초 정도에 한 번씩 바닥을 살짝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채비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바이트를 더 자주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 경우에도 바닥을 긁을 때와 바닥에서 살짝 띄웠을 때 중 어떤 때가 더 많은 바이트를 받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6대4에서 7대3 정도로 바닥에서 살짝 띄웠을 때가 바이트를 더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바닥을 벅벅 긁는 낚시에서 점점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가져가는 낚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읽는 감도가 로드 선택 시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닥을 읽는 감도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의 광어 다운샷 전용 로드들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닥 감도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감도에 대한 좀 설명은 복잡한 구조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채비에서 라인을 타고 라인이 블랭크로, 블랭크에서 릴시트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영상에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요즘 광어 다운샷 로드는 바닥 감도가 기본이다 라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로드의 선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손맛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이 손맛, 참 이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 호불호도 굉장히 많이 갈리죠. 손맛이 좋으려면 연질의 로드여야 하고, 빳빳한 경질의 로드는 당연히 손맛에 있어서는 연질의 로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연질의 로드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 연질의 로드는 바닥 걸림, 그러니까 험한 여바닥 지형이나 어초 등에 뽕돌이 걸리게 되면 경질 로드보다 대응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읽는 감도 역시 경질, 연질 둘 다 어느 정도 기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질의 로드가 연질보다는 바닥 감도 면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제 생각에는 100%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 80, 90%는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바닥을 긁는 낚시가 아닌 살짝 띄워서 운용을 하는 낚시에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제가 작년에 로드 테스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인피싱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원경 부분입니다. 이 원경 부분. 원경이라고 하면 버트대 바로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즘 낚싯대 제조 회사들이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나온 낚싯대들은 원경 부분이 정말 얄쌍하게 잘 빠져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왜 일본 조구사에서 나온 그 80만 원이 넘는 낚싯대 아시죠? 소위 끝판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낚싯대도 보면 원경이 정말 얄쌍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손맛과 바닥 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또 외관상으로도 정말 세련돼 보이고 얄쌍하니 굉장히 잘 빠진 게 이쁘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그 80만 원이 넘는 낚싯대가 나오기 1년, 2년 전부터 낚싯대는 그래야 된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가격이지만요.
자, 아까 얘기로 넘어가서요. 바닥 감도도 잘 느낄 수 있으면서 손맛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바로 원경을 얇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선경은 살짝 두껍게 만드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거기에 어떤 카본 원단을 어떻게 감았느냐, 이게 바로 요즘 낚싯대의 트렌드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 마벨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세 페이지 재원에는 10.3이라고 나오지만 자세히 보시면 버트 삽입 부위 위쪽으로만 두껍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얇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재원에 나와 있는 건 이 바트대 굵기를 이야기한 거고 이 원경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원경은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봤을 때 7m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어 다운샷에 사용하는 뽕돌은 30호에서 40호입니다.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112.5g에서 150g이거든요. 이 정도의 무게 바닥을 읽는 감도는 최상으로 만들어주고, 고기를 걸었을 때는 허리에서부터 휘게 만들어서 원경까지, 즉 바트 앞에 부분까지 쫙 먹어주면서 광어가 바닥으로 꾹꾹 쳐박을 때 그 감도가 내 손까지 전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수년 전부터 파인피싱 대표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로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닥 감도가 좋다. 근데 고기를 걸었을 때도 휘임새가 좋고 손맛이 좋다. 그럼 밑걸림에 대한 숙제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낚싯대 제조사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4자를 걸었을 때도 멋진 휘임새가 딱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5자 이상 정도는 돼야 그렇게 나오게 할 것인가. 만약에 4자 정도 되는 녀석을 걸었을 때도 휘임새가 좋게 나오려면 밑걸림에 대응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너무 잘 부러질 겁니다. 이때 너무 연질의 낚싯대가 되게 된다면 로드 앞부분이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그래야 그제서야 봉돌을 들어 올려서 밑걸림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경질의 로드는 앞부분만 살짝 먹어주면서 봉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짧은 순간 1초? 한 2초? 3초? 요 짧은 사이에 우리 배는 조류에 의해서 계속 흐르게 되고, 그 찰나에 봉돌이 빠져나올 수 있는 허용 각도를 벗어나게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밑걸림에서 빠져나오기 쉽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한 4자부터 휘임새와 5자부터 휘임새는 바로 그런 부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로드를 박스에서 못 가는 이유는 최근에 이 로드가 출시가 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를 갖고 4번의 출조를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요. 주위 분들한테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잠깐 그 출조 가서 히트한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마벨러스로 히트한 영상입니다. 히트! 언제까지 끝난 거 아니죠? 네, 여보세요. 거기 올라오면 불러요. 매우 피곤하겠는데. 왔다. 히트! 야, 오늘 그래도 반찬거리를 하나 했다. 자, 로드 보시면 알겠지만 로드가 정말 얄쌍하게 잘 빠졌죠. 육안으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바닥을 읽는 감도는 30호 봉돌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40호 봉돌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대표님께 로드에 감겨져 있는 카본 원단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40톤 카본을 6번, 30톤 카본을 3번 정도 말았다고 합니다. 이 선부 쪽은 30톤 카본으로 말았다고 하고요. 이 40톤 원단은 C2라는 원단으로 45도 병목으로 넣은 원단이라서 탄성을 더 높여주는 원단이라고 하네요. 마벨러스는 3파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4파워, 이렇게 두 가지 스펙으로 나오는데 제가 사용을 해본 건 아쉽게도 3파워만 테스트를 해봤고요. 4파워는 50호 봉돌에 가장 감도가 좋고 60호 봉돌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닌 저희 스태프분 중에 다른 분이 4파워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60호 이상도 가능해 보이긴 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쭉 출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무래도 4파워는 선경이나 원경이 조금 더 두꺼울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드를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입질이 들어올 때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로드랑 조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군산 프로에서 마벨러스를 만들기 전 테스트 로드로 히트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이트가 들어올 때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고 선명함을 넘어서 살짝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입지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 로드랑 비교를 하는 게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그날도 한 4, 5년 전에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드랑 비교를 해보려고 같이 가지고 갔었는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와, 예전에 어떻게 이런 로드로 낚시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드가 연질화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연질화가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연질화가 되어서 그렇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너무나도 크게 차이를 느끼면서 이 로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릴시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을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존의 몇몇 파인 로드를 보면 릴시트의 요 후드 부분이죠. 릴풋을 잡아주는, 릴풋을 잠그는 이 버트링 부분이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겨갖고 나사산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릴풋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릴풋을 잡아주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구조보다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릴풋을 잡아주는 구조가 릴풋에 스크래치도 안 내고, 또 릴을 꽉 조여준 다음에 풀어줄 때도 훨씬 분리가 잘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릴시트는 꼭 이런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릴시트를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제가 잡기에 그립감이 너무 좋았어요. 기존의 릴시트가 좀 두툼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하게 두툼한 것들은 좀 제가 손이 작아서 그런지 불편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릴시트를 선호해서인지 몰라도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는 후지 가이드를 사용했네요. 요 후지 가이드. 가이드가 왜 후지 가이드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도 저를 납득시킬 만한 명쾌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수제 공방을 하시는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드 중에서 제일 가이드답게 만든다 라고 하시면서, 이 낚싯대는 사실 관리를 안 해주면 녹이 안 날 수가 없는데 후지 가이드가 그 중에서 녹이 제일 덜 나고 줄걸림 현상도 확실히 덜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낚싯대 가이드는 후지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들었던 대답들 중에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후지 가이드를 썼다고 하고요. 가이드링은 알코나이트, SIC나 토로자이트 같은 가이드링을 쓰면야 좋겠지만 이 라이트 지깅 장르에서는 특히 이 광어 다운샷에는 좀 과한 스펙이긴 하거든요. SIC 토로자이트를 써주면야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기껏해야 맥스 50호 봉돌인 다운샷에서 랜딩 시간도 정말 길어봐야 3, 4분인데 큰 무게가 실려서 엄청난 속도로 가이드링이 마찰을 일으킬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코나이트 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무게입니다. 이게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1번대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치고는 가볍다고 하는 로드들보다 10g 정도가 더 가볍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체 무게가 100g 정도 됩니다. 1번대가 그렇게나 가벼운데 그럼 버트대가 무거운 거 아니냐? 어찌 보면 그 얘기가 맞죠. 근데 파인 대표님의 생각은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평택항 얼마 전에 빅사에서 고등어로 광어를 잡았잖아요. 그때 배 전체가 30호 봉돌 통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원보다 큰 고등어를 달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고 40호 봉돌로 교체를 해서 내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고등어를 끼워서 40호로 바꿔야지 생각만 하고 그냥 30호 그대로 내렸나? 들어보니까 가벼워서 이상해서 라인을 걷어보니까 40호가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진짜 착각이 들 정도로 무게의 밸런스가 잘 맞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갖고 제가 이게 팔이 아파갖고 잘 못 느꼈나 싶기도 했는데, 신경을 써서 느껴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 밸런스가 맞으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릴을 장착을 안 하고 채비도 안 달고 그냥 로드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7, 80g대 로드보다야
당연히 무겁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릴을 장착하고 40호 봉돌을 달아서 채비를 내려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 로드의 그럼 단점은 없는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길이가 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다 나은 손맛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어 다운샷을 나가보면 두 자릿수 광어를 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전처럼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더라도 보다 나은 손맛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로드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이 로드는 뭐 손맛과 감도를 좋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제 얘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로드들에 비해서 원경이 얇아지고 바닥 감도는 좋아지면서 고기를 걸었을 때 손맛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지 이게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파인 대표님한테 안 했겠습니까? 문제는 로드가 10cm가 길어지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설계가 이런 감도와 휨새가 나오기까지는 모든 설계가 전부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어지는데 더 얇아지고 바닥 감도도 좋으면서 고기를 걸었을 때 극강의 휨새. 예, 제가 욕심이 너무 과한 걸까요? 그래서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건 정말 하이엔드급으로 그리고 그때는 원부자 에디션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언젠간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런 로드가 분명히 탄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점. 로드가 얇아지고 감도가 좋아지게 하려면 고탄성 카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걸림이 생겨서 예전에 그 막대 있잖아요. 막로드 쓰듯이 줄을 그냥 끊어내려고 막 잡아 당기면 저탄성 로드보다 쉽게 로드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의 한계인 거지 이 파인 로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거든요. 만약에 8, 90만 원짜리 로드는 안 부러지는데 얘는 부러진다 라고 한다면 파인의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 밑걸림이 생기면 반드시 장갑 낀 손으로 줄을 잡고 끊어내던가 혹은 로드를 줄 방향과 일자로 만들어 갖고 스프를 잡고 끊어내야지 낚싯대를 무작정 들어 올려 갖고 줄을 끊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알고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얼마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6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16만 9천 원이라는 게 자, 보세요. 로드 무게가 밸런스 때문에 보트 쪽 무게가 조금 나가게 만들었다고 해도 100g에 후지 가이드, 올 후지 가이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개발된 요런 릴시트에 슬라이딩 후드, 그 다음에 이런 얄쌍한 원경에 바닥감도 최상의 바이트를 받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입질 감도에 랜딩 시 정말 예쁜 휨새, 손맛 이게 16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홈쇼핑 느낌 나죠. 근데 이건 사실 10년 전에도 이 정도도 안 되는 로드가 20만 원, 30만 원 넘고 그랬거든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저한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딱 로드만 갖고 와서 이거 써보고 얼마 정도에 팔면 되겠는지를 물어봤다면 저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일본의 D사나 S사 같은 일본 조구사에서 이런 스펙으로 로드를 출시를 했다면 아마 제가 예상한 금액의 딱 2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출시된 금액의 2배가 아니라 제가 예상한 금액의 2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운샷 로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더 헷갈리게 만들어 드린 걸까요? 이 광어 다운샷 로드를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구매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욱더 재밌고 신박한 이렇게 끝내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편 영상을 하나 예고를 딱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낚싯대의 새로운 튜닝을 해봤습니다. 짜잔. 자, 낚싯줄 끼우는 도구죠. 라인 스나이퍼를 낚싯대 뒤쪽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되게 재밌어요. 좆됐구만! 뭔지 아십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먼저 보고 싶음 알람 설정까지. 좆됐구만! 저는 더욱더 재밌고 신박한 다음 낚시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좆됐구만!
잘 만들었구만.